네,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네오쌤의 주가 앞으로 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마감은 8,800원, 마이너스 4.86%로 종가 마감을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이 네오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우리가 이 네오쌤의 주가를 이 개별 종목의 가치나 재료 모멘텀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이것저것 많이 좀 해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네오스의 주가를 과연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까? 그리고 9월, 10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현재 글로벌 시장이나 미국 시장의 좀 흐름에 따라간다라고 하면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그 흐름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 고점을 찍고 나서 현재 17,270원에 대한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현재 바닥권으로 계속 향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닥이 지금 나왔던 건지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또다시 또 지수의 하락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어 가면서 주가가 내려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 자, 그러면 무슨 이슈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요. 자,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떨 때는 주가가 내려가고 또 어떨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이게 상당히 우리가 분석을 좀 정말 정확하게 예측을 좀 잘 해봐야 되는 구간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 네오셈을 어떻게 끌고 가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 추석에도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추석 날씨가 덥더라고요. 9월인데도 제가 지금까지 겪은 추석 중에 가장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씨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월, 화, 수, 추석 연휴인데, 미국 시장은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에 미국 시장이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뉴욕 증시는 3일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의 상승 흐름은 올해 가장 큰 또 상승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주간 상승률이 연중 최대를 기록을 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가 아니라 만약에 개장을 하는 그 일반적인 하루였으면 아마 오늘 월요일에도 주가의 방향을 좀 기대를 해 봄직한 그런 날이었는데, 좀 아쉽긴 하죠. 자, 저희는 이 월화수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함축적으로 가지고 목요일에 주식시장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최근까지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흐름만 보더라도 아무리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아무리 좋은 또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현재 글로벌 시장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오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또 미국 대선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들의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 아시아 시장이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봐야 하는 건 이 B컷이냐, 이 베이비컷이냐, 이 미국 금리에 대한 한국 경제 영향. 제가 이 기사를 들고 왔는데 내용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현재 5.25에서 5.55% 수준으로 연속해서 동결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금리 인하는 거의 한 3년 정도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과연 시장에 어떤 파격적인 이게 상승으로 나올지 하락으로 나올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한다면 현재 역대급으로 벌어진 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고,
1,300원대에 머무는 환율이 안정이 되어 가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이런 통화 정책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보여드릴게요. 자,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 흐름과 기준금리 조정의 금융 안정 리스크 정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 원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이거예요. 보세요. 연준이 만약에 이 B컷 0.5포인트를 인하를 하는 이 B컷을 결정을 한다면 그만큼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인 만큼 우리나라 경제 금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보다 이 연말까지 약 125bp, 그러니까 1.25포인트죠. 혹은 100bp, 1포인트 정도를 내릴 것으로 보는 전망이 대다수인 만큼 연준이 이런 점도표를 통해서 낮은 금리 인하 폭을 시사할 경우에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 네오셈을 여러분들이 뭐 주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따질 땐 지금은 글로벌 시장이나 이런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다예요,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 네오셈을 투자를 하든 뭐 YC를 투자를 하든 이런 특히나 이 반도체 장비 섹터들은 결국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누굽니까?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일 텐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영향을 받는 게 또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와 비슷한 흐름의 역사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2000년대 5월에도 6.5포인트에서 2004년도 1.25포인트로 그리고 2006년도에도 5.25포인트에서 2008년도 0.25포인트로 이렇게 인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2018년도에도 2.5포인트에서 인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4년 혹은 2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인하를 합니다. 이렇게 인하를 할 때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에 대한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현상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경제에 뭔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B컷을 결정하는 것이고 만약 이 B컷이 결정이 되어 간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 나옵니다. 상승이 나오다가 그 상승에 대한 고점 신호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개별 종목들도 어쩔 수 없이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하락이 크게 나오거든요. 저희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땐 9월 중순,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까지 과대 낙폭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단기 상승은 이 금리 인하의 B컷과 함께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지수의 하락을 이 개별 종목이 또 버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를 이 현금화를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흐름은 뭐 세력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력들도 이렇게 경제 상황이나 미국 경제나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는 쉽사리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돈 굳이 썼는데 이 경제가 주가를 누리면 나도 그게 손 쓸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 흐름에 오히려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또 이걸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거기에 따른 또 앞으로 이런 예수금을 준비를 해서 여기에 대한 또 매수를 준비해 나간다라고 하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런 전체적인 시황 브리핑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네오셈의 단기적으로 고점 신호가 어디에서 나올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현금을 준비한 후에 다시 또 이 네오셈을 어디서 매수를 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 박프로와 이 네오셈을 좀 같이 이끌어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에 2011 9671로 저에게 네오셈이라고 문자 한 통 추석 연휴가 끝나기 전 목요일날 장 전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추석 연휴 동안에도
이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중에 나오는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장중 나오는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시장의 월화수가 장이 지속이 되어 갈 거예요. 그럴 때 분명 어느 정도 또 최근에 해리스와 이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우리나라 테마성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폭이 또 크게 나오거든요.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대마도 그렇고 또 K뷰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대마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대마 관련 테마도 그러고 뭐 K뷰티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뭐 목요일장부터 또다시 10월 초까지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업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 대한 링크도 커뮤니티에 대한 링크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저에게 네오쌤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국 돈을 버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이 타점을 잘 잡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결국 내가 쌀 때 매수해서 비쌀 때 매도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네오셈 같은 종목들도 우리가 네오셈을 잘 몰라도 결국에 현재 구간은 이 시장과 시황 파악만 잘 해나가면서 여기에서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아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지점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현재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고점 신호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손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고요. 내가 여기서 손절이 나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밑에서 다시 또 한번 그 물량을 잡기만 해 나간다라고 하면 수익에 대한 전환은 더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대응을 잘 해나가시면 앞으로 이 네오셈도 같이 좀 더 크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추석 연휴 또 잘 보내시고 저는 네오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또 좋은 내용들을 더 전달하기 위한 영상들도 항상 더 좋게 더 퀄리티 있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저에게 문자 네오쌤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앞으로 저 박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